안녕하세요, 모토인생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2019년 8월 24일입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모르시겠다고요? 오늘은 바로 제 채널 창립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보시기 전에 시청료부터 받겠습니다. 시청료로 밑에 구독 버튼 좀 눌러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구독을 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지금 구독을 하시면 여러분께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나중에 제 채널이 커졌을 때 내가 못된 새 꼬꼬마 시절부터 구독한 오리지널 구독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못하겠네요. 같이 밥 먹고, 자, 오늘의 이야기는 과연 경제위기는 무엇인가와 중국발 경제위기에 관해서입니다. 채널 창립 기념일에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시기적으로 더 늦어지면 대비할 시간이 줄어들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난달부터 지진과 태풍이 자주 지나가는 섬나라와 투닥거리다가 최근에는 앞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척하면서 뒤로 호박씨 까던 분 때문에 말이 많아서 다들 잊고 계시는데 중국의 경제 위기는 이 시간에도 조금씩 다가오고 있을지도 모르고 우리는 그에 대해 대비를 해야 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먼저 경제 위기가 무엇인지 알아보자면 많은 분들이 기억하는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는 먼저 1998년 동아시아 외환 위기가 있죠. 이때 대학생이던 분들은 다들 그 이전에는 잘 살았는데 아버지가 IMF 때 사업하다가 부도가 나서 또는 다니시던 회사가 망해서 대학교 때 알바를 했다고들 합니다. 이처럼 경제위기란 기업,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단체로 줄줄이 사탕처럼 연쇄적으로 부도가 나는 상황을 말합니다. 기업과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연쇄 부도가 나면 우리는 실업자가 되고 예금들은 날아가서 거지가 되겠죠. 비슷한 위기로 우리 내부적 문제가 아닌 걸로 발생하는 주식시장의 폭락이 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폭락이 대표적인데 이때 많은 분들이 주식으로 재산을 날리셨죠. 이처럼 외부의 문제로 일어나는 위기이든 내부의 문제로 일어나던 위기이든 간에 경제위기는 항상 기업의 부채와 관련해서 발생합니다. 주가가 기업의 미래를 보여주긴 하지만 그 기업이 주가가 떨어져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망할 것 같으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것이고 부채는 많은데 갚을 돈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참 쉽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열심히 잘한다고 해서 지금처럼 전 세계가 거미줄처럼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 외국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리나라는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일본에서 부품 쓰면 안 돼도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렇게 난리인데 만약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또는 우리가 공장을 해서 중국에 납품을 했는데 그 중국 회사가 망해서 납품 대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망하는 거죠. 하지만 지금 시점 저평가된 위기론이 있는데 바로 중국발 경제 위기론입니다. 그동안 여러가지 중국발 경제위기 시나리오가 있었지만 작년부터 매우 신뢰성 있는 시나리오가 있는데 바로 포치 위기론입니다. 말 그대로 7이 무너지면 중국도 무너진다는 시나리오로 위안 달러가 7이 넘어가면 경제위기가 온다는 말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산술적인 근거를 약식으로라도 계산해 보려고 이 영상을 늦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중국의 경제위기가 올 만한 상황이 갖춰져 버려서 일단 이게 맞다는 가정을 하고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포치 위기론에 따르면 중국의 기업들이 싱가폴, 홍콩, 케이먼 제도 등등 역외 금융으로 수조 달러, 수조원이 아닙니다. 수조 달러입니다. 를 차입했으며 사실 대부분의 중국 기업들과 같이 좀비 기업으로 돈 빌려서 돈을 갚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위안 달러가 7이 넘어가면 부채가 갑자기 늘어 채무 불이행이 발생해서 연쇄 부도가 발생한다는 말이죠.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다시 말해 그 통화로 되어 있는 모든 재화들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그래서 중국에서도 마지노선으로 최근까지 꾸준히 7 이하로 환율을 방어해 왔습니다. 하지만 작년 말부터 유령처럼 떠돌던 포치 위기로는 최근 급 주목을 받았는데 왜냐면 얼마 전 포치가 실행되었고 기다렸다는 듯 바로 미국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선포했습니다. 환율 조작국이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미국으로의 신규 투자가 제한되고 미국 달러화로 이루어지는 신규 채권 발행이 제한됩니다. 쉽게 말해서 돈 빌리기가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결국 작년 말부터 제기된 포치 위기론의 모든 전제 조건이 완성된 것이므로 우리는 이제 진짜 중국 기업들이 연쇄 부도가 나는지 조용히 지켜보면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기업들이 연쇄 부도가 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으로 수출하면서 먹고 살던 한국 기업도 납품 대금을 못 받을 테니 연쇄 부도가 나고 베트남, 인도네시아, 브라질에 투자된 중국 돈이 회수되면 그 나라들도 위험해집니다. 쉽게 말해서 글로벌 경제 위기죠. 물론 말씀드린 시나리오는 이제 겨우 모든 전제 조건이 갖추어진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말 경제 위기가 온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최악인 게 우리는 지금까지 두 번의 위기를 겪었는데 이번에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경제의 주체는 정부, 기업, 가계로 1998년 IMF 때는 호황기 동안 가계가 흑자였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기업의 흑자가 증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삼성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업이 이익이 엄청나게 줄어든 상태고 가계 역시 부채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위기를 벗어날 때까지 버틸 돈이 나올 곳이 없습니다. 실제로 중국발 경제 위기의 시기가 언제다 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 일어난다면 정말 피할 수 없는 경제 위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다른 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망할 때 돈 벌 기회는 옵니다. 위기는 위험한 시기를 뜻하는 말이나 이 기자는 기회의 기자이기도 하니까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외환, 코덱스 인버스 선물 EX 등을 고려해 보시길 바라며 그럼 보세요. 와, 뭐 갈 때 가더라도 내 정도는 괜찮잖아. 응?